네, 그럼 4시 반이 되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럽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진출 사례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무역협회 성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저희 오프라인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현재 줌으로도 온라인 참가자분들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금일 행사 순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저희가 행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총 4분의 연사분께서 여러분에게 유럽 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강노경 대리님께서 유럽 스타트업 동향과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황정원 센터장님, KIC 유럽의 황정원 센터장님께서 세계 스타트업 왜 베를린에 주목하는가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실제 룩셈부르크와 베를린, 유럽 현재 진출 회계신 스타트업 부대표님과 이사님, 저희 컨택의 이재원 부대표님과 이머시브 캐스트의 정광일 이사님 모시고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총 15분 정도간의 Q&A를 끝으로 행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참조로 저희가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질의는 오프라인 참가자, 그리고 사전 질문자, 온라인 참가자 순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줌 화면 하단에 있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강노경 대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크린 쉐어 가능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의 강노경입니다.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확장과 파트너 발굴을 위해 유럽에 진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스타트업의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해서 베를린과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유럽의 스타트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베를린과 룩셈부르크의 스타트업 환경과 육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 후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스타트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스타트업의 2021년 투자 유치 규모는 총 1,160억 달러로 2020년에 450억 달러 대비 159%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총 132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4천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의 주요 기업의 산업군으로는 온라인 식품 배달, 게임, 채용, 블록체인 등의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스타트업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린딜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 저감 기술, 배터리, 수소,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표준화의 선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좀 뒤처진 AI, ITC, 디지털, 우주항공 등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유럽 차원의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지원 및 인력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 정책 수립과 지원 기관 등 성립을 통해서 지속 성장에 가능한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 펀드도
스타트업도 운영 중인데요. EU 그린딜 목표 달성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 100억 유로 규모의 EU 이노베이션 펀드와 우주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10억 유로 규모의 카시니 펀드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서 유럽 진출을 고려 중이시라면 우선 법인을 설립하실 지역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정말 많은 국가와 도시가 있어서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스타트업을 설립하기에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도시인 베를린과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를린 내 스타트업의 총 누적 투자액은 2021년 기준으로 31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독일 내 스타트업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8%가 베를린 스타트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산업은 AI, 핀테크, 또 그린테크 산업이고 매년 약 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어서 2021년 기준으로는 약 4,8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기준 상위 20개 중 6개 기업이 베를린에 소재한 스타트업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도 베를린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스타트업 관계자 약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시기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최근 베를린이 유럽의 1위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을 했는데요. 유럽 내 스타트업 설립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에 유리한 유럽 도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의 응답자가 베를린을 1위로 손꼽았습니다. 한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는 런던이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비자 발급 관련해서 외국인 인력이 유출되고 물류 대란, 물가 상승 등 그 영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면서 베를린이 대안 도시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제조업의 강국인 만큼 독일의 여러 산업 분야의 대기업과의 협업이 유리한 것도 큰 강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으로 그 KS 유럽의 황종훈 센터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사실 유럽연합 국가 중 1인당 GDP가 1위국인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강자국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는 핀테크,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우주항공 산업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 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약 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미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2천만 유로 규모의 디지털 테크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노동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70%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규모가 작아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풀이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 기술을 확보를 위해서 그 인력 유치를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국가에서 외국인을 관련 기술이 있는 외국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관이 럭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서 Fit for Start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에 우선 5만 유로를 지원을 하고 유럽 시장 확장 시 기업 성과에 따라서 8만 유로, 그 이후 추가 2만 유로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피스와 코칭, 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선발된 기업을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도에 선발된 기업 중에서는 타이완과 싱가포르의 스타트업도 있어서 비유럽 국가인 우리 스타트업도 지원해 볼 만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핀테크 인큐베이터인 더 로프트는 킥스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서 선발된 기업에 5만 유로의 지원금과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룩셈부르크는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제부 산하에서 직접 우주청을 신설하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컨택의 이재원 부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진출을 계획 중이신 우리 기업이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실 때 자신의 스타트업 산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원국, 유럽의 다양한 회원국별의 기업 환경, 그리고 주력 육성 산업, 소비시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유럽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국가 그 자체의 기업뿐 아니라 주변국 기업까지도 고려해서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현지 실사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 타당성과 현지 비즈니스 기회를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시면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 발생이 가능한 행정, 노동, 금융 등의 문제를 예측하실 수 있고 사업 진행 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의 자금, 코칭, 오피스,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여러 스타트업 기관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현지 정책을 하실 수 있고 또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 벤처 캐피털 그리고 산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올해 초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사진인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디스커버리 스테이지의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기업은 저희 한국 스타트업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한국 스타트업에 많은 현지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유럽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유럽 진출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스타트업에서는 유럽에서 진행되는 이런 다양한 행사 및 전시회 또는 미덕 행사에 참여하셔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지 반응을 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집에서 발간한 유럽 스타트업 관련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향후 배포될 발표 자료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유럽 스타트업의 현황과 진출 전략을 좀 개괄적으로 보면서 저희 웨비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KIC 유럽의 황종훈 센터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IC 유럽의 황정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내 주신 무역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강노경 대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와 일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유럽의 스타트업 현황, 유럽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베를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두 번째로 지금 KIC 유럽이 독일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지금 최근에 지난 한 2년여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를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모빌리티가 대폭 축소가 됐고요. 시장 또한 축소가 됐고, 그러면서 반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중에 하나가 기술 혁신, 특히 온라인 기반의 산업이 내지는 온라인 기반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왼편에 보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용량이 전에 비해서 35% 증가, 광대역 트래픽 51% 증가, 글로벌 전자상 거래가 이제 이 정도 규모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 그 디지털 분야에 엄청난 이제 그 변화가 있었고요.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력에도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글로벌 VC 이제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상승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9배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코로나 이제 그 상황에서도 증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유럽 쪽의 투자가 약 3배가량 전체 평균보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확대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실 때 지금 이제 스타트업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이제 내지는 이제 북미 쪽의 실리콘밸리 중심의 주도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현황은 이제 가장 뚜렷한 거는 유럽 중심의 투자 집중도가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04년도 북미 쪽의 VC 투자가 전 세계 84%를 차지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는 약 절반가량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감소가 되었고요. 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유럽에 대한 투자가 특히 이제 크게 증가를 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밸런스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떤 기관에서 탑 100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이제 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쪽이 약 30%, 아시아가 19%, 유럽의 에코시스템이 약 37%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다란 지금 유럽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유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유럽에서 유니콘 기업이 약 268개 정도가 배출이 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약 268개 유니콘 기업 중에서 영국이 100여 개, 독일이 그 뒤를 잇는 43개 이런 이제 변화가 이런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강노영 대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듯이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의 스타트업 현황이 지금 Problem is that most of the content creators, they create something in 8K and then they give up because they cannot play on smartphones or even the VR headsets. It doesn't play. 황종훈 센터장님 다시 음소거 풀고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아까 강노영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금 이제 그 영국, 런던 중심의 어떤 에코시스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고요.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이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독일의 베를린으로 이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까는 유니콘 기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향후 유니콘이 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제 기업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정도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 쪽의 어떤 투자 현황, 베를린에서의 투자 현황은 5천만 유로 이상의 대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중미나 이제 소규모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제 차이를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해외 이제 진출이라든가 이제 한국에서 유럽 진출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투자는 해외 자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75% 정도가 독일 내셔널 펀드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펀드로 해서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의 스타트업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또 어떤 기관에서 스타트업 프렌들리니스 인덱스에서 약 6개의 분야, 이제 휴먼 캐피탈, 파이낸스,
인프라 등등의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발표 기간에 따라서 이 스코어는 조금은 이제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역시 이제 런던과 베를린, 이제 파리가 지금 이제 그 1, 2, 3위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4위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제 런던과 베를린이 이제 분야별로 따라서 1, 2, 2위를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오버뷰, 약 4,440개의 스타트업이 지금 베를린 시내에만 이제 존재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약 1,000여 개의 어떤 투자가, 그다음에 2016년 이후 약 4,300여 명의 펀딩 라운드가 이제 개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6만 4천 명. 그래서 이제 베를린은 이제 수도이면서도 이제 유럽의 스타트업의 허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하나의 이제 그 인덱스 보시면 지금 특히 이제 시드 스테이지, 시리즈 A 스테이지 인베스터를 글로벌 보시면 베를린 쪽의 어떤 이제 인베스터가 지금 가장 높다.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의 투자나 지금 지원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고용 창출. 이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의 상승률을 보시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높은 스타트업에 대한 고용 창출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베를린의 스타트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관련해서 KIC 유럽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IC 유럽은 베를린에 이제 소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과기부에서 이제 설립을 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스타트업 지원, 그 다음에 공공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이제 2013년도에 무역협회가 있는 이제 브뤼셀에 설립이 됐다가 2017년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자 지금 베를린으로 이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이 이제 수상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은 고스트리아 탑 10 기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투자 유치 등의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라이프 사이언스 발틱 디지털 포럼에 4개 기업이 참여한 4개 기업 모두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 연방 정부에서 오른편에 보시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약 100만 달러 정도의 펀딩을 유치를 했고요. 저희 지원 기업들이 국내 이제 투자, 해외 투자 유치의 실적들이 이제 대형 투자 150억, 180억 이런 투자 유치를 지원을 이제 했습니다. 또 이제 현지에서의 네트워크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를린시 산하의 엠팩, 독일 연방정부 산하의 저먼 엔터프라이즈 MOU 체결을 했고요. 리투아니아 그 정부 산하 기관과도 MOU 체결을 통해서 올해 이제 공동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탄소 중립 디지털 쪽 관련되는 유럽의 멤버십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멤버십 활동을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이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에 나가서 약 2주간 국내 여러 이제 에코시스템과 공동으로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무역협회와도 작년에 이제 그 MOU 체결을 하고 이제 그 기업들과 만나는 이제 일정을 가졌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주로 이제 투자 유치, 스케일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VC, 현재 유럽 펀드를 조성하는 스케일업 챌린지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공공펀드를 유치하기 위한 이제 그 혁신협력이라는 프로그램, 2개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실증, 현재 어떤 테스트베드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약 9월 초에 지금 베를린 시내 팝업 스토어를 지금 국내 기업들과 같이 오픈을 해서 현재 시장, 이제 현재 어떤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는 이제 청색으로 보이는 이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박람회 참여라든가
실질적 매치메이킹, 그다음에 현지 법인 설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법률 지원이라든가 비용,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위한 이제 이슈페이퍼 발간 그런 것들을 네 번째 혁신 대화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피칭을 이제 코트라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금 비바 테크놀로지 지금 대구 창조 쪽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달에 이파넥스트에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난 5월 12일 날 이제 온라인 피칭 이제 데이를 가졌고요. 국내 10여 개사가 참여를 했고 현지 인베스터 10여 개 인베스터가 참여를 해서 약 하루는 행사는 하루였지만 행사 그 전에 워크숍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약 2주간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제 지금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파리에서 이제 비바 테크놀로지에서 부스 전시서부터 피칭 워크숍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국내 이제 무역협회를 포함한 이제 국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과 이제 현지 에코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어쨌든 이제 KIC 여러분 이제 벨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다소 이제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이따 Q&A 시간에 이제 질문을 드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엄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화면 공유 멈춰주시면 저희가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음소거와 비디오 중지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게 웨비나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스타트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 컨택의 이재원 부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컨택의 이재원이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의 우주 분야 스타트업인 컨택이 유럽 시장인 룩셈부르크에 왜 진출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드릴 순서는 뭐 글로벌 우주 시장의 동향부터 간략한 회사 소개,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 컨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러던데요. 예전에는 뭐 국가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주 산업의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러면 2000년도 이후부터는 어떤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어떤 가속화되는 그런 우주 산업이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량만 된다고 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우주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나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위성 발사의 경우에는 뭐 향후 10년 계획이 과거보다 한 4배 이상 많은 위성들이 발사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러한 여건에서 컨택은 우주 산업 분야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우주 시장의 90%에 해당이 되는 어떤 위성 활용 서비스나 지상 관련된 분야에서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성희 대표께서 원래 항우연 연구원이셨는데 2015년 기술 창업으로 해서 컨택을 설립을 했고, 현재는 룩셈부르크 지사
근무하시는 세 분을 포함해서 한 6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 분야는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 활용 플랫폼 서비스와 지상국에 관련된 통합 서비스를 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투자는 시리즈 A, B는 작년에 완료를 했고 현재 한 630억 정도의 시리즈 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느 스타트업이랑 마찬가지로 처음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는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해서 보통 뭐 수주나 용역 기반의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 저희 지상국을 이제 운용하기 시작했던 19년부터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업은 레벨 1부터 3까지 해서 전 세계 유일의 위성 영상 수신 처리 분석이 가능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레벨 1이라고 저희가 정의한 거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나 발사체에서 수집된 그 정보들을 지상에 내리기 위해서 지상에 이제 안테나가 필요한데 그런 안테나를 이제 저희가 대신 구축을 해서 그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레벨 1이라고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거기에 포함된 어떤 잡음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정을 해서 표준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전처리 레벨 2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준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활용 서비스를 레벨 3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그런 서비스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올해까지 해서 10개국 12개소의 지상국을 구축할 지금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알래스카와 아일랜드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한국에 지금 현재 5개의 스테이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가 되면 전 세계 3위 규모의 민간 지상국 운영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뿐만 아니라 광통신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보고 OGS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우주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감시를 하기 위한 체계까지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상국에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미주 지역까지 해서 전 세계 고객 및 협력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우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유럽에 진출하게 됐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우주 시장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룩셈부르크가 지향하는 뉴스페이스의 그런 방향과 컨택이 지향하는 방향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에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의 우주 개발은 2005년에 룩셈부르크가 이사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주 분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걸 현실화하고 있는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기에 저희가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룩셈부르크의 우주 분야 선도 전략을 이렇게 보면
20년도에 이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유럽 우주자원 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세계 유일의 어떤 우주자원 활용 혁신센터로서의 입지를 강화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주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자원 분야의 어떤 선도적인 산학연과 재능 있는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9년 말에 룩셈부르크에 이제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간의 어떤 설립에 대한 그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룩셈부르크가 이제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 유럽에 있는 많은 우주 관련된 선진 기관으로부터 어떤 기술 제휴와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레버러지 역할을 기대하면서 룩셈부르크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20년과 21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활동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최소한의 활동만을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어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택은 지상국 서비스하고 위성 영상 서비스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제 발사 예정인 어떤 컨택의 자체 위성뿐만 아니라 광통신 기술이나 우주 상황 인식이나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 그리고 강화해서 어떤 좀 더 우주 분야의 밸류 체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글로벌 우주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일단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 대표님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 기업의 이제 진출 사례이다 보니까 좀 멀게만 느껴졌던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되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베를린에 진출한 우리 스타트업인 이머시브 캐스트입니다. 정광일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머시브 캐스트의 정광일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이머시브 캐스트는 그 실감형 메타버스 협업 공간 서비스를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과정이랑 전략 이런 거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한 과정은 2017년에 법인 설립한 후에 단연간 이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쪽에서 저희가 자신감이 있어서 어떤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된 다음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결정하기를 이제 해외 진출 쪽으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과거 이제 관계가 있었던 베를린에 있는 도이치텔레콤 쪽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립하자마자 바로 서비스를 저희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서 유럽 지역 쪽에 이제 저희가 첫 수출할 수 있었던 POC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도이치텔레콤한테 우선 지정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도이치텔레콤이라는 큰 대기업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선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독일 회사들조차도 우선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금 투자하는 개념에서 열심히 진행을 해서 우선 파트너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가서 이런 이제 우선 파트너가 됨을 통해서 어느 정도 POC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이치텔레콤의 허브람으로부터 투자 시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드는 대부분 이제 해외 투자는 단독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한국 쪽 대덕벤처스하고 도이치텔레콤 허브라운 펀딩 주로 하는 그
파트인데요. 이쪽이랑 같이 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9년에 저희가 이제 독일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써 해외에 먼저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잡았고요. 이 과정이 이제 저희가 어떤 첫 진출하는 과정이었고 어려웠지만 이 부분을 이룬 부분이 이제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하던 부분들이 이제 특허나 기술 부분도 무조건 해외 쪽으로 냈고요. 현재 그 채권 모두 등록도 됐고, 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해외 진출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국내 기관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많은 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성과를 얻었고 그 성과를 통해서 다시 도이치텔레콤한테 저희가 이제 그쪽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POC를 또 했고요. 그리고 최종 저희가 이제 상용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클라우드 VR 상용화 쪽을 도이치텔레콤이랑 결정하게 된 다음에 다시 저희가 한국 쪽으로 와서 SK텔레콤이랑 다시 상용화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도이치텔레콤이랑 저희가 바르셀로나 MWC 쪽을 했는데 작년에는 뭐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올해는 또 이제 SK텔레콤이랑 그 바르셀로나 MWC에서 이제 좋은 데모를 했고 많은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을 먼저 시도하고 수출해서 POC와 여러 가지 기술에 입증을 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례가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사와 많이 일을 하게 되는 클라우드 VR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통신사는 외국 쪽에서가 좀 더 유연한 쪽을 함으로써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한 많은 이제 업적들을 통해서 다시 정부 쪽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콘텐츠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해외 대기업 고객사 발굴했던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주로 한국 정부의 KIC 등 한국 정부 조직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부분은 법인 설립 부분이 이제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해외 진출 있는 협력 업체들과 같이 해서 같이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의 업무 차이점이 좀 있다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의 통신사와 도이치텔레콤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인간관계보다는 상품과 기술의 장점을 보는 점이 있어서 기술이 좋은 회사로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과는 다른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이라는 전혀 다른 조직에서 다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저희가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좋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더 좋은 이제 또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진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독일 같은 경우는 언어가 영어권이 아니라 독일어라는 특이점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독일에서는 전혀 뭐 독일어를 할 필요는 없구나. 영어 소통만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회사 설립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독일은 설립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설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부 쪽 KIC 등의 지원을 받으시면 쉽게 됩니다. 또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진출에 베를린하고 유럽 진출에 장점이 있다면 EU라는 큰 시장을 내다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독일 자체가 독일에서 성공을 하면 EU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특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디지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해서 협력사라든가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문화 자체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서 좋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자들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유럽에 먼저 오셨을 때 많은 대접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좋은 점이었고 그런 점을 통해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베를린에서 했던 걸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제 혹시 발표 종료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법인 설립 초반부터 유럽 지역을 좀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한국, 독일 매칭 투자 사례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려온 시간, 바로 Q&A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시간이 좀 더 강연에 좀 배치를 해놨는데 제가 시간 엄수를 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 연사분들께서 조금 일찍 맞춰준 것 같아서 그만큼 Q&A에 시간을 더 할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웨비나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 그리고 사전 질문, 온라인 순으로 저희가 Q&A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참가자분들께서 먼저 조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 안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질문을 저쪽에서 좀 해야 돼가지고 저쪽으로 잠시 이동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토닉의 이노라라고 합니다. 저는 임머시브 게스트 대표님께 그리고 컨대 부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유럽에서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유럽의 연구소 설립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 연구소를 왜 설립 안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 답변 드려야 될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답변 드릴게요. 이머시브 캐스트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베이스로 한 회사였고요. 그래서 그 베를린에 이제 저도 기술 베이스이고 저는 그 독일 법인 대표고요. 한국 법인 대표님 따로 계시고요. 저는 독일 법인 설립할 때 이제 한국 대표님과 연구소 설립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좋은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설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정부 지원금을 좀 받기 위한 거였는데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이 아까처럼 이제 고용이 먼저 이쪽에서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행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것들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중단을 했었고, 근데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의 장단점들을 요즘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소를 설립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그 독일 정부, 베를린 정부한테 지원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연구소를 작게나마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좋아졌고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지 대학교에서도 그 PhD 박사 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베를린 공대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있다는 걸 많이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많은 또 스타트업에 오고자 하는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어떤 연구 펀드를 받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런 협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실현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시장에 대한 어프로치를 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실제로 엔지니어를 현지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대 부대표님은 지금 현지에서 직원을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네. 현지 직원들이 룩셈부르크 분들이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넘어가셨는지? 네, 지금 그 국적은 전부 세 분이 다 룩셈부르크로 되어 있으시지만 실제 그 지사의 이제 대표로 일하시는 분은 현재는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기업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국과의 연이 있는 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룩셈부르크 지사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면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활동을 강화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발한 Q&A 진행 감사드리면서 혹시 오프라인 참가자분들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저쪽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음향 때문에 조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럽에서 스타트업 법인을 시작하려는 손정욱이라고 합니다. 그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유럽에도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혁신 생태계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현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좀 트렌드라고 가장 핫한 트렌드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혹시 저희 황정원 센터장님께서 네네. 유럽 생태계 일반이어가지고 조금 뭐 아시는 내용만큼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발표드렸던 황정우입니다. 유럽에 지금 뭐 법인 설립을 고려를 하시는 중인가요? 네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유럽과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유럽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유럽으로 예.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어떤 그 동조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분야에 따라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마 사전 질문 내용하고도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사전에 질문 내용을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하셨던 게 유럽에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제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발표 내용에도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가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확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내지는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있고요. 그 주요 이제 도시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런던이 가장 이제 활성화된 이제 곳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그 주도를 해왔는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변화가 지금 이제 현재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를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스타트업이나 투자가들이 이제 모여 있고 이런 이제 관련되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파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형식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그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유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생태계들이 국가별로 있는 생태계 상당히 이제 그 네트워크화돼 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차원에서 하는 일들은 이러한 생태계를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화하는 일이고요.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개별국의 어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내지는 이제 정책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지역을 이제 가셔야 될지 아니면 유럽 지역을 가셔야 될지 여기를 먼저 성공을 해서 얼른 가셔야 될지 그거는 뭐 다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택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제 자사가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선택이라기보다는 유럽의 시장에서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 어떤 모델이며 어떤 이제 기술일까를 이제 간략히,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보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앞서 이제 룩셈부르크나 독일에서 지금 스타트업을 이제 새로 하신 분들과도 일맥상통한데, 유럽에서는 이제 딥텍 분야, 특히 이제 기술적인 어떤 뎁스가 있는 분야면은 유럽에서의 어떤 성공 가능성 내지는 유럽에서의 어떤 이제 그 올만한 이유가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상용화보다는 기술력 자체는 유럽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다양한 이제 그 기술력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유럽에 진출을 하셔서 상당히 이제 유리한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이제 있겠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아까 이제 그 강노경 대리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문제, 소사이털 챌린지 분야에 관련해서는 유럽으로 오셔도 됐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린딜로 인해서 유럽의 시장이 엄청나게, 뭐 한국도 포함됩니다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증가되는 시장과 함께 공공투자가 상당히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기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안 기술. 아까 이제 임머시브 퀘스트 정광희 기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쟁이 다소 이제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유럽의 기존의 이제 강점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과학 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디지털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조금 시작을 늦게 하다 보니까 본 이제 자사의 어떤 내지는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이제 협력이 이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면 유럽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얘기가 길고 좀 복잡해졌습니다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띤 Q&A 진행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혹시 오프라인 참가자분들 더 Q&A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면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6개 정도 사전 질문을 좀 엄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저희가 세미나 신청해 주실 때 구글 닥스로 저희가 질문을 얼마든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50개 정도가 들어갔고,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를 저희 강연자분들께서 좀 엄선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재원 부대표님께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드로닉스 전지은님의 질문인데요, 부대표님. 그 서유럽 시장 내 B2B, B2G 제품 영업 활동 관련해서 현재 영업 파트너사 등을 두고자 할 때 업무 분장이랑 성격 면에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국내 법하고 유럽의 현지법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계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현지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계약서에 대한 작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표님께서 유럽의 많은 우주 기업들과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계약 관련된 그런 경험이 많으셔서 현재까지는 어떤 계약과 관련된 그런 애로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이 부분에 가장 그 현지에 이제 진출을 계획하시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팩토리 유장현님께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모두 좀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한 좀 범용적인 해외 진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부 대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잘 보입니다. 음성으로 비디오 다 풀어주셨고 혹시 질문 잘 들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모두 진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적합한 범용적인 해외 스타트업, 해외 진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른 산업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룩셈부르크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룩셈부르크가 어떤 그 금융이나 그다음에 광업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주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룩셈부르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고 많은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룩셈부르크가 어떤 우주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룩셈부르크도 어떤 불어나 독일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 어떤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언어적인 장벽이 없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룩셈부르크를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대표님. 여기까지 Q&A 부대표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정광일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예,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포에스텍 박혜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기반 업체가 진출하기에 적합한 진출 방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는 100%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이제 POC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그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 예를 들면 포르쉐 이노베이션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 철도라고 도이치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도 있고 도이치 텔레콤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이치 텔레콤의 허브라움이라는 데에서 했었고요. 이런 데다가 먼저 기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술 제안을 하게 되면 그 기술 제안에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입증을 하고요. 그런 게 제일 좋은 방식이 되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요. 비즈니스 모델은 라이센스 모델을 선호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외주 형태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POC 과정에서 저희가 그 POC 비용을 또 받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서 주는 POC 비용보다는 좀 적지만 초반에는 나중에는 라이센스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좀 더 저희 권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박혜진님 사실 제가 아까 그 대기실 수락해드렸던 것 같아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이 아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음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너 컴퍼니 김도균님인데요.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접촉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아마 도이치텔레콤이라든지 되게 많은 대기업들과 협업을 이미 하셔서 노하우를 좀 여쭙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컨택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 퍼슨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라이트 퍼슨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발 닳도록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라이트 퍼슨을 찾기 위한 부분을 아까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유럽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센터가 제일 좋고요.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저희 기술만 입증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라이트 퍼슨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데모를 하고 이노베이션 센터를 찾아서 물어보다 보면
그쪽에서 컨택 포인트가 잡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발표할 때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게 더더욱 그렇고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로지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데모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클리어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황정원 센터장님께 질문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연결 가능하실까요? 네, 그 디핑소스의 김상현님의 질문인데요. 유럽의 AI 강국 및 그 나라의 마켓 상황 및 투자 현황 및 AI 기술에 대한 이해, 관심도를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유럽의 AI 강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마켓 상황과 투자 현황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질문하신 분이 AI 관련되는 이제 그 기업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시장 상황에 앞서서 지금 이제 AI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AI 이제 연구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돼서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논문의 30%는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카데미학 활동이 유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AI 쪽 분야에 이제 절대 수치를 봤을 때 가장 투자가 높은 거는 이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고요. 세계 3위 국가가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3조 원 정도가 지금 AI 분야에 투자가 됐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이제 독일이 AI 메드 인 저머니라는 이제 그 정부 차원의 어떤 전략을 이제 1년간을 이제 AI 해로 정해서 상당히 이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AI 강국이라고 하면 역시 독일, 영국, 프랑스를 이제 꼽을 수 있겠고, 유럽이 지금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강세 내지는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제조 분야, 로보틱스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섹터보다는 그쪽 분야는 지금 세계에서 지금 이제 제조 산업이라든가 쪽 분야는 지금 이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AI 분야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전 질문 해보겠습니다. 오모 테크놀로지스의 고결 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리소스의 한계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둘 중 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스타트업에게 미국 대비 유럽을 추천할 만한 이유. 아마 아까 저희 오프라인 질문해 주셨던 분이랑 괴를 같이 하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좀 추가하실 내용,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아까 많은 부분 답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한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기보다는 어느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적합할 것이냐 본인의 내지는 자사의 제품이나 이제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유럽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점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유니콘 기업 시리즈 A, B, 그 다음에 뭐 시드 스테이지 기업들 글로벌 이제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제 유니콘 기업들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이제 투자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이제 초기 산업 내지는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비중을 보면 유럽이 상당히 이제 미국과 거의 비등한 숫자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시리즈 스테이지라든가 시리즈 A 정도 지금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유럽 시장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한 부분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은 지금 내지는 유럽에 대한 투자는 지금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 유럽 시장이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어떤 기업, 어떤 분야가 그러면 유럽에서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어떤 분야는 아까 이제 그 1번, 2번, 3번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설명보다는 일단은 이제 기술력이 높은 이제 분야들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문제,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쪽과 바이오 쪽 이런 쪽은 조금 유럽에 조금 더 유리하고 특히 이제 유럽의 이제 강점 분야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 ICT 기반의 솔루션들은 지금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스스로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럽에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네, 그럼 이 정도로 사전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프라인 질의 있으신 분? 아, 네, 한 분 추가로 있으셔서 저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픽셀의 박태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AR 가상창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이머시브 캐스트 대표님께서 소프트웨어 진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점을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이 소프트웨어 진출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큼 유리한가요?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잘 이해 못했는데. 네, 소프트웨어 진출할 때 이제 POC를 이제 필수로 하셨고, 그리고 라이선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진출해야 할 만큼 그런 부분이 이제 법인 설립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지 이제 여쭙고 싶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굳이 진출과는 연관되지는 않고요. 예. 장기적으로 아까 연구소를 설립한다거나 그런 장기 계획이 있을 때 설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막상 이제 와서 진출을 하시려고 하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의 이제 커밋먼트가 없이 하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이 설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뭐 누군가를 이쪽에 에이전트를 고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컨택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뭐 도이치텔레콤한테 뭔가가 있다 그러면 에이전트 괜찮은 사람한테 컨택을 해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뭐 딜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법인 설립은 1년 반 이상이 더 후였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도이치텔레콤이랑 얘기를 또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법인 설립이 유리하다는 것을 판단하셨다는 뜻이죠? 아, 그럼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인 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결정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미국 진출 같은 경우는 법인을 먼저 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거는 돈이야 뭐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해외 진출을 하느냐라는 게 문제지 법인 설립은 별개의 문제고요. 하시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설립한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정부 조직에 돈을 대서도 법인을 설립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스타트업은 사실은 이제 생존이 거의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지 이제 뭐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뭐 당연히 고민하셨겠지만 저희도 동일한 고민 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ROI 기간 산정을 혹시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안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스타트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이 ROI를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예전에 벤처라고 불렀죠. 그래서 하지만 기술에 자신이 있고 그 기술을 어딘가가 적용될 거라고 한다면 만나보시면 좋다라는 건데 한국은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일즈 포인트가 없으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럽 쪽은 아까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가서도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더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도 가는 거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셔서 얘기해 보시다 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더 비즈니스 할 거냐, 유럽에서 할 거냐라고 결정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도 돼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떤 대표님의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예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같이 일하는 노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협력사가. 그 회사는 처음부터 그냥 유럽에 오겠다라는 결정을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도 계속 어필을 하셨어요. 투자 받을 때. 그런 것처럼 그냥 대표님의 결정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걸 ROI까지를 그릴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아까 질문하신 분한테 간략히 1분 정도 드리면 뭐 앞서 이제 정관리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럽에서 여러 가지 뭐 목적으로 진출을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투자 유치라는 유럽에서 직접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의 어떤 이제 법인이 있으면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만 유럽에서의 어떤 진출뿐만이 아니라 진출에 대한 목적이 조금 더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한국에서의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첨언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프라인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온라인 질의가 저희가 지금 5시, 한국 시간 5시 45분이어서 하나만 혹시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자분들 시간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신 걸로 알고 저희가 한 4개 들어왔는데 하나만 좀 추려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미국 쪽은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매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럽 쪽의 분위기도 좀 유사한지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현장에 아무래도 계시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스타트업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이제 사실이고요. 커지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눈에 띄게 지금 이제 스타트업 투자가 이제 위축이 될 것이다.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뭐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었고 미국에서보다 훨씬 상승률로 보면 미국을 상당히 많이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의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관심은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높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부대표님이나 이사님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 금일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 현지 시장의 프론티어 분들과 좀 함께 해봤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강연 그리고 30분 조금 넘게 이어진 Q&A까지 모쪼록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오프라인, 온라인 참가자분들께 바라면서 저희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무역협회 성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